변호인들과의 상의를 위한 어떤 시간을 갖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들 입회 하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경찰 단계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내고 전화기는 이미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 전화기 어떻게 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근데 뭐 압수수색을 해서 네. 뭐 그 휴대폰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뭐 그건 뭐 예견된 결과였다고 보고 이제 검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찾아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지사도 예견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더 이상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더 잃을 것도 없고 이제까지 자신이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견제하겠다는 이제 그런 취지를 보이는데 지금 검찰에서 어떤 이재명 지사의 태도가 좀 상당히 많이 다르는데 네. 그 이유는 물론 뭐 경찰에 대해서 뭐 진실이 아닌 권력을 택했다랄지 정치의 배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에서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검찰이 기소권이 있죠. 기소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는데 아마 본인이 검찰에서 이런 행위 자체마저 지금 경찰 단계부터 계속 검찰에서 어떻게 자기가 주장을 해서 무혐의를 받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만 비난을 해버리면 네. 이거 자체는 사실은 부면행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물론 검찰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어떤 다른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이미 이제 본인이 조사를 한번 받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큰데 그 결과 자체를 갖다가 뭔가 뒤집을 수 있는 네.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런 방법은 있지 않다. 아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서 자꾸 검찰 비난하고 아니면 지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나중에 기소가 된 이후에 어떤 모순된 그런 것들 또 계속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정중동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변호사와 많이 협의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지사는요, 이 자신의 아내 휴대전화의 행방에 대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김혜경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는 모두 4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아내의 휴대전화를 포함해서 중고품을 모아서 선거에 활용한 다음에 지금은 다 없어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들어보시죠. 그 점이 참 이상한데 이게 지금 4월 달에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까지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일도 없고 이미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한 다음에 그저께 3일 전이군요. 저한테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 4월 5일, 3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워낙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정지를 시켰고 근데 만약에 그때 요청을 했더라면 저희가 드렸을 텐데. 네, 현재까지 그 김혜경 씨 휴대전화 한 4개 혹은 5개 이렇게 4개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사용하다가 아이폰으로 교체를 했고 그리고 이용 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폰을 좀 더 사용하다가 2018년 올해죠. 올해 4월 달에 끝자리가 알려지고 여러 가지 그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다시 단말기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역시 이전에 있었던 폰들, 휴대전화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실마리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페북을 삭제한 이유는 검찰 조사 후에 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거짓말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삭제한 걸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자 폭탄이 온다고 문자 폭탄이 오면 핸드폰 번호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핸드폰 기기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이 핸드폰 기기까지 통째로 바꾼 것은 트위터 접속 흔적이나 다른 증거들이 이 핸드폰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 말은
증거를 속속 지금 인멸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검찰 수사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며칠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13일까지는 이제 기소를 결정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 휴대전화는요, 모든 사건을 이렇게 보시면 이 휴대전화는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쓰일 때가 많아요. 네. 이 휴대전화를 뭐 해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유죄가 되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휴대전화가 본인의 결백을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도 되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GPS 기능이기 때문에 본인의 알리바이를 사실 증명해 줄 수 있는 유효한 기기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해경공 김씨 사건 같은 경우는 김혜경 씨가 썼던 휴대폰이 본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네. 만약에 이 휴대폰에 검찰이 접속을 해서 포렌식을 해보면 만약에 그 트위터를 썼다 안 썼나 이 증거가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이게 아니라면 그게 안 쓴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김혜경 씨는 이 혐의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는 이 휴대폰을 어떤 면에서 보면 분실할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었으면 그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 휴대전화가 지금 어디 간지 없다, 분실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쩌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휴대전화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이 휴대전화를 경찰이 좀 더 빨리 압수수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경찰이 이야기했듯이 아마 그 단계에서 뭔가 좀 검찰과 사인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이 김혜경 씨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또 검찰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해경금 씨의 트위터를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네. 이게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김광석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휴대전화를 지금 찾지 못한 검찰인데 추가 증거가 나오면은 지금 13일까지밖에 네. 지금 기한이 안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이라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구속수사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혐의 자체는 이제 직권남용, 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죄를 또 철저히 다투고 있기 때문에 간혹 뭐 증거인멸에 대한 어떤 혐의가 포착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구속수사하기는 어려울 거고 네. 일단 기소를 해서 이제 그 방어권과 공격권을 이제 서로 공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휴대전화입니다. 네. 휴대전화 교체 시점. 그리고 휴대전화가 있으면 이게 굉장히 접속을 비롯해서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제가 볼 때는 뭐 트위터에 올릴 때도 보면 뭐 처음에 안드로이드 했다가 그 다음에 아이폰을 했잖아요. 근데 그 휴대폰 교체한 시점이 딱 맞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메일 계정이거든요. 네. 그럼 이메일 계정도 마찬가지죠. 왜 이메일이 그 아이디가 다 같은가? 이 부분도 사실 이재명 지사가 정말 무혐의고 무죄라고 한다면 명백히 얘기해 주는 게 좋죠. 네. 아까 뭐 휴대폰 자체도 사실은 그걸 제출했을 때 오히려 자기의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과 관련해서도 왜 그때 삭제를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오히려 이게 유죄가 될 수 있고 무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과연 이재명 지사가 검찰 아니면 기소가 됐을 경우 법정에서 어떻게 다투냐에 따라서 유무죄의 향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네. 조수임 부장. 네. 사실 이 지금 제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 중에 강력한 혐의 중에 하나가 친형 강제 입원이에요. 네. 상당 부분 수사도 진척이 돼 있고 지금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들도 많이 수집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해경공 김 씨가 맞느냐. 네. 이 부분은 이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못했기 때문에 수사에 진척이 나지 않은 반면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아주 결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진술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분당 보건소장에게 강제 입원을 해달라 이렇게 종용을 했다는 건데요. 네. 이 전 분당 보건소장 구모 씨는 강제 입원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강제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가져와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결국 합니다. 하라는 소리죠. 이거는 안 할 수가 네.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구모 씨의 후임자인 이모 전 분당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해외 출장 중에도 친형 입원을 빨리 해달라고 독촉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까지 기억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진술한 사람들이 그냥 지어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재명 지사 측은 강력히 이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죠. 그동안
친형 강제 입원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5월 지방선거 당시 때도 똑같이 말했죠.